상습 도박 혐의로 가수 승리와 함께 기소됐던 양현석 YG 전 대표가 이번에는 소속 가수 BI의 마약 의혹을 무마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 사항을 잠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YG 인터테인먼트 소속에 있는 전 멤버 BI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약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수 지망생 A 씨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2016년에 이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난 뒤에 BI가 이 대마초를 구매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술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양현석 씨가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같이 동석했던 그 변호사가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 변호사와 담당 수사관 사이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옆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YG 인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인 양현석 씨가 바로 A 씨, 즉 이 여성 A 씨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약 의혹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찰에 출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우 교수께서 방금 얘기한 그 공익제보자 A 씨, 이 A 씨는 그 YG의 양현석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의와 압박을 받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 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주는 건 일도 아닌데. 네. 자, 이 A 씨라는 공익 제보자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회유와 협박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 시점 전후로 또 그 공익 제보자 A 씨의 진술이 실제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BI는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어떤 메신지를 통해서 마치 그 마약을 구매하고 같이 흡연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번복의 이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A 씨가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같이 적용해서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배임죄라는 건 뭐냐면 이 A 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YG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유의 대가로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내줬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서 이걸 A라는 개인의 어떤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무마시키고 이런 마약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너에게 해를 끼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건 협박 혐의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일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지만 언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떤 조율 없이 불출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BI라는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범죄로서 지금 혐의가 연루되어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응을 일단 양현석 전 대표 측에서는 전혀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앞서 뭐 녹취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휴대전화를 뺏었기 때문에 녹취라든지 그때 당시에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A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양현석 대표의 주장인데다가 지금 BI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내가 YG의 어떤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지 내가 어떤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일견 그것이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그 형사 절차에서 진술자가 되는
되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또는 고소인이 되는 사람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지금 구체성 있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 A라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지 네. 아니면 양현석 대표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주변의 어떤 정황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만남 이후에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에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A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훨씬 더 믿을만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B아이가 그 당시에 마약을 흡연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소속사의 어떤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마약을 한 것을 알고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질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경찰은 이번 주말쯤에 양현석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협박이라든가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사안이 중대하고요. 네.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 양현석 씨에 대해서 경찰이 그 소환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조사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통상 처음에 이제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세 차례 정도 더 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장 발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렇군요.